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하반기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중학교 1학년 수학문제에 대한 해설과 피드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헷갈렸던 부분이나 놓치기 쉬운 개념들을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5 하반기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중등수학 1학년 총 25개의 문항 중 10개의 문항을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4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은 x에 관한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제공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차 방정식은 미지수 x만 있고요. 자, 두 번째 1차 방정식은 미지수 x뿐만 아니라 상수 a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두 방정식의 해가 같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미지수 x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에서 먼저 우리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자, 이것을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정식을 풀면 자, 우리 가로를 먼저 풀어줘야겠죠?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먼저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3은 우리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고 우변에 있는 2x는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정리하면 4x는 8입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 4로 나눠주면 x는 2가 되죠. 자, 이 x는 2는 두 번째 방정식의 해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정식에 x를 대입하면 2분의 2-4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때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면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두 번째로 풀어볼 문항은 7번 문항입니다. 자, 표에서 y가 x에 정비례할 때 p-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y가 x에 정비례한다는 뜻은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화되면 y의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를 변화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y가 x에 정비례하면 두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ax입니다. 이때 a는 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y가 x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관계식을 먼저 y는 ax라고 놓고 이 y는 ax에서 x랑 y를 대입해서 a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x랑 y는 아무 숫자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대입하셔야 합니다. 자, 표에 x, y가 모두 나와 있는 칸은 자, 두 번째 칸 x가 마이너스 8, y가 12.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x가 마이너스 2, y는 3이 있습니다. 둘 다 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숫자가 적은 걸로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는 마이너스 2, y는 3을 y는 ax에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3은 마이너스 2a가 되고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므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되겠죠. 이때 우리는 나머지 p랑 q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요 칸을 우리가 대입을 해줄 겁니다. 자, x는 10, y는 p를 대입을 하면 p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때 약분을 하면 자, 5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결국 p는 15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q가 들어가 있는 칸을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자, x는 q, y는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q고 우리 마이너스 2분의 3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것의 역수인 마이너스 3분의 1을 양쪽에 곱해주면
자, 얘는 다 약분돼서 사라지고, 자, 여기도 약분이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Q는 4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P하고 Q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P-Q를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P-Q를 구하면 15 빼기 4가 돼서 1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1입니다. 자, 세 번째로 16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로 같은 두 원 O''가 있고요. 이 두 원이 서로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생기는 교점을 A라고 할 때 부채꼴 AO'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가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이기 때문이죠. 자, 이때 우리 반지름의 길이는 6c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각이 현재 없죠? 그래서 여기가 x도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중심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점 O하고 O''를 연결해주는 선분을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O'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삼각형이에요. 자, 왜 정삼각형이냐면 이 세 변이 각각의 원의 반지름이 돼서 전부 다 6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삼각형이고, 자, 따라서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니까 우리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60도입니다. 즉 여기가 60도입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60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약분을 하면 6분의 1이 되고요. 자, 6의 제곱은 36이에요. 그쵸? 6을 2번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6이 돼서 정답은 6파이가 됩니다. 자, 몇 번일까요? 예, 그렇죠.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19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항은 그림과 같이 높이가 20cm인 원기둥 모양의 휴지심을 점선을 따라 잘라서 펼쳐놓은 도형의 넓이가 우리 120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휴지심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자, 이거 휴지심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요거, 자, 요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휴지심의 밑면인 원의 반지름을 우리는 R cm라고 놓을게요. 자, 이 부분을 R cm라고 놓을게요. 이때 우리가 점선을 따라서 잘라서 펼쳐 놓으면 휴지심은 원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펼쳐 놓은 도형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20파인 거죠. 자, 120파이 직사각형의 넓이.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그럼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니 가로를 구해야 해요. 자, 이 가로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렇게. 자, 밑면이 원의 둘레 보이세요? 이 원의 둘레랑 자, 우리 펼쳐놓은 아이 옆면이죠. 자, 옆면에 가로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면의 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겠죠. 자, 즉 펼쳐놓은 도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인 2파이 r cm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휴지심의 높이인 20cm가 됩니다. 이때 우리 펼쳐놓은 도형의 넓이가 120파이 제곱센티미터이니까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이것이 바로 120파이가 되겠죠. 이때 양변의 같은 수를 나눠주면 자, 파이와 파이를 같이 나눠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과 120으로 나누면 6이 되고 자, 2하고 6을 나눠서 3이 됩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cm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21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문항은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되는 문항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전체 방문객이 1,500명이었고요. 자, 이번 달 전체 방문객은 1,556명입니다. 자, 이번 달 남자 방문객 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8%가 늘었고요. 여자 방문객 수는 지난달과 동일했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달 남자 방문객 수입니다. 이 남자 방문객 수를 x로 놓고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남자 방문객 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8%가 늘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달의 남자 방문객 수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자, 묻고자 하는 것을 x로 놓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를 표현하기 가장 쉬운 아이들. 자, 지난달의 남자 방문객 수를 x로 놓는 것이 더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남자 방문객 수를 구하고자 할 때 자, 지난달에 8%가 늘었어요. 자, 어떤 수의 8%는 x 곱하기 100분의 80, 즉 0.08x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의 남자 방문객 수는 지난달 x명에다가 0.08x 늘어난 만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달 여자 방문객 수는 지난달하고 동일한데 지난달은 전체가 1,500명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지난달 남자 관객 수의 x를 빼면 1,5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달 방문객 수가 1,55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남자와 여자를 합하면 1,556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가로를 먼저 풀어주고 양변을 정리하면 0.08x는 56, 0.08x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8x는 5600. 자, 역시 8로 나눠주면 x는 700입니다. 요것은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남자 방문객 수고요. 따라서 이번 달 남자 방문객 수는 700 더하기 0.08 곱하기 700. 자, 이건 56이죠.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756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756명입니다. 자, 7번째로 22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22번 문항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a의 그래프랑 정비례 관계 y는 bx의 그래프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요게 D예요. 자,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가 4입니다. 자, 이를 D를 중심으로 만든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가 4예요. 요게 4입니다. 자, 이때 반비례 관계식에 있는 상수 A랑 정비례 관계식에 있는 상수 B를 구해서 A랑 B랑 곱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D의 좌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D가 우리 반비례 관계에 있는 y는 x분의 a의 그래프에도 있고 정비례 관계에 있는 y는 bx의 그래프에도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찾느냐? 바로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풀어야 해요. 자,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가 4이므로 자, 우리 그림에서 여기도 3입니다. 이것도 4예요. 그러면 여기의 x좌표가 뭐냐? 3입니다. 자, 즉 점 C와 D의 x좌표가 4라는 얘기죠. 자, 이때 점 C와 D가 각각 y는 마이너스 x분의 a. 자, 요게 C가 여기고 자, D가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x에 4를 대입하면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a, 4분의 a가 됩니다.
자, 즉 점 C의 y좌표인 여기 위치가 자,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고요. 자, 점 D의 y좌표인 여기의 위치는 자, 4분의 a입니다. 자, 요 사이의 간격이 4니까 요걸 이용하면 자, 4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는 자,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4분의 2a가 되고 약분하시면 2분의 1a. 따라서 a는 8이 됩니다. 자,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점 D의 y좌표를 구하면 y는 4분의 a 해서 자, 4분의 8, 즉 2가 돼서 D의 좌표는 4,2가 됩니다. 점 D가 y는 bx의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자, 우리 y에다가 2,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자, 2는 4b가 돼서 자, b는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a, b는 8 곱하기 2분의 1 해서 4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째로 23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는 정삼각형이고 선분 AB는 7cm, 선분 BD는 5cm입니다. 이때 선분 DC와 선분 CE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 정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합동인 두 삼각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우선 정삼각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서로 같고 자, 각 BAC 이것이 바로 60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 AD가 정삼각형이라서 자, 여기 선분 AD랑 AE의 길이가 같고 각 DAE가 60도입니다. 여기가 60도입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삼각형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ACE를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색칠된 삼각형 보이시죠? 자, 요 삼각형에서 자, 선분 AB랑 AC가 같아요. 여기 지금 같게 표시를 해놨죠,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인데요. 각 BAD가 여기에요. 자, 요것은 각 BAC 여기 60도 여기에서 각 DAC 요 하얀색 여기 부분 요 부분을 뺀 것과 같습니다. 자, 또 자, 각 CAE 여기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각 DAE 여기 60도. 자, 여기에서 각 DAC 요 하얀색 부분을 뺀 거랑 같아요. 결국 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BAD랑 여기 자, 각 CAE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AD랑 그 다음에 AE가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E가 합동이고 SA 합성이죠. 합동이면 대응하는 길이가 서로 같죠. 자, 우리 대응하는 것을 보면 선분 DE랑 그 다음에 선분 CE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E의 길이가 5cm가 되고요. 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므로 선분 BC는 7c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DC의 길이는 7에서 5를 뺀 2cm가 되는 거죠. 자, 즉 C는 5cm, 그 다음에 DC는 2cm가 됩니다. 자, DC 더하기 우리가 EC를 하면 2 더하기 5에서 얼마예요? 7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제 9번째로 24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24번은 그림의 좌표 평면에 놓인 호 L1, L2, L3, L4, L5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 호에 따라서 부채꼴을 따로따로 그려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L1에 대한 그 부채꼴을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얘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cm. 그리고 중심각이 몇 도일까요? 그렇죠. 18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L1은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인 180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약분하시면 얘가 2가 되고 1이 되면서 또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파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L2에 우리가 부채꼴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90도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2가 됩니다. 그래서 L2는 2파이 곱하기 파이 2 곱하기 360분의 90 약분하시면 4, 9, 1 또 이렇게 약분이 돼요. 또 되죠? 네, 그러면 남는 건 파이. 네, 그래서 얘는 파이가 되고요. L3를 또 부채꼴로 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역시 몇 도? 그렇죠. 90도입니다. 예,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러면 L3는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60분의 90 해서 자, 역시 4분의 1이 되고 또 약분하시면 이렇게 2.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2분의 3파입니다. 자, L4를 하면 얘도 역시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90도가 되고 자, 반지름의 길이는 좀 커졌어요. 그래서 얘는 5가 되겠죠. 그러면 L4는 2파이 곱하기 5 곱하기 360분의 90 약분하면 4분의 1 역시 또 약분이 되겠네요. 2, 1로 약분하면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L5를 한번 구해보면 엄청 길어요. 그쵸? 자, 얘는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네, 8이고요. 역시 중심각은 90도입니다.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60분의 90 해서 약분하면 4분의 1. 자, 이렇게 약분하면 2, 1. 그래서 4파이가 됩니다. 이 아이들을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자, 얼마가 될까요? 예, 그렇죠. 10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가 생소하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를 기준으로 부채꼴을 그린다는 거, 그 포인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5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25번 문항은 학교 축제에 사용할 음료수 컵에 맞는 컵홀더를 만들 때 그 컵홀더의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는 컵홀더를 펼쳐놨을 때 보여주는 전개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개도에서 이 색칠된 부분,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입니다. 자, 현재 중심각이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도 구해도 괜찮고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공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자, 저는 이 공식을 이용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즉 2분의 1 rl입니다. 자, 요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전개도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이 전개도에서 우리 이 점선에 있는 이 점선에 있는 표시된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 점선에 표시되어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 여기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가 바로 여기 컵홀더 밑면의 둘레, 원의 둘레랑 같다는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음료수 컵 밑면의 둘레랑 같기 때문에 즉 2파이 r 곱하기
10도분의 60는 6파이랑 같습니다. 예, 우리 음료수 컵의 밑면의 둘레는 2파이 R이잖아요. 근데 이 R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얘가 지름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아닌 지름을 제시해주고 있죠? 따라서 둘레는 바로 6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자, 약분이 되죠? 자, 6분의 1이고요. 여기 약분이 됩니다. 3이고, 자, 여기가 파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3분의 R은 6이 되고요. 그래서 R이 얼마냐면 18이 됩니다. 18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큰 부채꼴, 요 큰 부채꼴, 요거의 반지름은 뭘까요? 그렇죠. 18하고 6을 더한 24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24cm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우리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요 y는 뭐랑 같을까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둘레랑 같아요. 요거랑 같습니다. 요거는 얘랑 같고 우리 요거는 요렇게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위해서 풀면은 자, 얘가 8파이예요. 지름이 8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컵홀더의 건널비는 자, 반지름이 24인 부채꼴의 넓이에서 반지름이 18인 우리 부채꼴의 넓이를 빼시면 되는데 우리 요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2분의 1 아래.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24 곱하기 호의 길이인 8파이 빼기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호의 길이인 6파이를 계산을 하면 약분해 볼까요? 자, 요렇게 약분이 되고 또 요렇게 또 약분이 돼요. 자, 그러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96파이 빼기 54파이가 돼서 정답은 42파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자, 2번입니다. 자,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식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중심각의 크기 말고도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작은 루틴 하나 꾸준한 습관이 결국 큰 성장을 만듭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차근차근히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1학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2학년 올라가서도 화이팅 하세요. 1학년 여러분 화이팅!